안녕하세요. 프리미어스탁의 이은비입니다. 오늘은 거래량의 비밀이란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말하죠. 주가의 그림자라고. 네, 주가의 그림자입니다. 캔들만 보고 매매를 한다는 건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래량 캔들을 보지 않고 매매를 한다는 건 아직 주식 세계에 완전히 빠져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셔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거래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자자들이 거래할 종목을 선택을 할 때 거래량을 보는 것도 투자 원칙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이 거래량은 현재 핫한 종목들에서 더 많이 터지죠. 그래서 주식시장에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거래를 할 때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있기 때문에 이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관계를 또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던 첫봉 나왔던 종목들, 그리고 거기에서 21선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같이 조합을 시켜본다면 처음 거래가 터진 후에 거래가 아주 조용히 죽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죽어가는데 이때 주가는 어느 하나의 지지선을 지켜주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종목을 홀딩할지 아니면 손절을 할지, 아니면 이 종목을 내가 관찰은 하고 있지만 어느 시점에 들어가야겠다라는 판단을 할지를 그 기준이 되게 하는 게 거래량 캔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거래량에 대한 내용은 너무 많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단정지어서 구구단 공식처럼 1, 2, 3, 4 이렇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지만 일단 이런 차트가 굉장히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한 거니까 한번 준비한 걸 그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전자 일봉 차트입니다. 오늘 6월 8일 기준으로 고가가 25.44%까지 상승한 종목인데요. 이 종목을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박스권을 돌파한 장대 양봉입니다. 이 장대 양봉이 상한가를 갈 수도 있고 상한가에 준하는 주가 상승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광전자는 5월 4일 27.93%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스권을 돌파한 장대 양봉을 볼 때 또 어디도 보는가 하면 이렇게 거래량도 봅니다. 여기에 약간 매집봉 흔적 이런 게 주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뾰족 나와 있는 매집봉의 흔적이 있으면 더 좋지만 어찌됐건 그렇지 않아도 처음으로 이렇게 캔들이 우뚝 맷돌의 어처구니처럼 우뚝 서 있는 그 캔들이 나왔을 때 거래량을 보면 이 거래량 역시 우뚝 서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죠. 21선 근처에서 이 주가가 상승을 했네요. 그리고 21선이 조금 이제 올라오기를 하는데 21선 근처에서 어떻게 터치한 후에 상승이 나왔죠. 그런데 오늘 주제는 이렇게 캔들의 모양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뭘 보죠? 네, 거래량 캔들을 볼 건데요. 이 아래에 있는 게 거래량 캔들입니다. 뭔지 잘 모르겠지만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할 때 거래가 나왔네.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조금 내렸는데 여기에서 약간 뭔가 지지와 저항을 해주는 것 같은데 거래량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때도 지속적으로 뭔가 거래가 터졌다면, 자, 거래량은 매수자와 매도자의 동시 참여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누가 팔고 누가 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켜주는 자리에서 거래가 터지지 않았다는 건 이 가격대를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 애쓴다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뾰족 거래량이 빼꼼 나오죠. 캔들도 빼꼼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빵 터졌는데 다시 윗부분에서 지지를 해주네요. 그리고 빵 터집니다. 이 종목이 끝났다 안 끝났다는 솔직히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그런데 확률적으로 이렇게 첫 봉이 나왔을 때 다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첫 봉이 빵 터졌을 때 최소한 얘가 눌려준다면 한 번은 더 나오겠지. 이렇게 한 번은 더 나오겠지. 어떤 걸로 보이시나요?
알파벳 N자로 보이지 않으시는가요? 네, N자 파동이 나오죠.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광전자 일봉 차트인데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차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한번 크게 이렇게 해볼게요.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것처럼 좀 크게 해볼까요? 똑같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크게 해보면, 자, 보시면 이렇게 놓고 똑같은 비율이 잘 안 되네요. 뭐 이 정도로 놓을까요? 자, 처음에 거래가 우뚝 섰습니다. 그쵸? 이렇게 우뚝 섰고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잠깐만요. 똑같이 맞추려다 보니까 이렇게 맞추면 되려나요?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죠? 조금 더 줄일까요? 똑같은 차트인데 달라 보이죠?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닌데요. 그렇죠? 다르죠? 광전자 차트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차트인데요. 그냥 처음에 이렇게 어처구니를 만들 때도 역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차트를 이렇게 줄여서 동시에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맥점을 뚫어줘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어처구니를 세웠다고 해서 이거는 되는 건 아닌데 22선 근처에서 역별 상태에서 이렇게 갔지만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지선들을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기준봉을 잘 만들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 오늘의 주제에 맞게 거래량 캔들을 조금 더 키워볼까요? 어떤가요? 자, 이 거래량, 캔들 아래에 있는 거래량 왼쪽에 있는 거는 아무 선이 없는데 오른쪽에 있는 건 선들이 보이시죠? 이 선들은 그냥 거래량 캔들에 주가 이동 평균을 넣은 겁니다. 왜 가격의 캔들에만 이동 평균선을 넣을까요? 당연히 거래량에도 넣어서 참고를 하셔야겠죠. 이렇게 우리가 이 거래량 캔들을 그냥 여기 보는 캔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처음에 거래가 터졌을 때 5일선, 21선 제 차트는 말씀드렸죠. 빨간 호초 파남보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5일선, 노란색이 21선, 61선이 초록색이 됐는데요. 보시면 얘네들이 이격을 이렇게 모으고 있다가 빵 터집니다. 5일선이 급하게 올라가죠. 그러면서 어느 한 부분에서 휘리릭 꺾입니다. 네, 이렇게 윗꼬리도 달았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자리, 지지를 할 때도 약간 제가 보는 선들이 있습니다. 이 근처에서 머뭇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거래가 죽었는데 보세요. 여기 거래가 죽어가면서 5일선과 21선의 데드크로스가 거래량 캔들에 나왔네요. 그리고 5일선이 저기 아래 있습니다. 최근에 이 종목에 관심을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시장 참여자 누군가는 여기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꾸준히 봐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캔들이 슬쩍 나왔는데 거래량 캔들 슬쩍 나오면서 5일선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주가도 고개를 들기 시작하죠. 그러면 거래량 캔들에서 5일선의 골든크로스가 나왔을 때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5일선이 급하게 올라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 참여한 누군가는 또 위에서 지켜주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빵 터져주게 됩니다. 보시면 여기 5일선 상승 반전도 나오고 21선, 61선 모두 고개를 들었죠. 이후에는 다시 어떻게 어느 자리에서 지켜주는지를 봐야겠지만 최소한 굉장히 좋구나. 거래량에도 이동평선의 캔들을 보고 최소한 얘네가 5일선이나 21선이 고개를 약간 기울기를 약간 들 때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여기 차트에서 보여줬던 종목 하나만 더 볼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종목은 아니요, 다른 걸 눌렀네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볼까요? 이렇게 해서 차트를 조금 얘가 이렇게 위로가 있으니까 보시면 자, 이렇게 놓고 볼게요. 이 종목 역시 광전자, 조금 전에 봤던 광전자와 많이 비슷합니다. 약간의 일봉에서의 기간 조정을 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다 거쳤던 종목인데 처음에 어때요? 들어왔을 때 여기 거래량 이게 보이시죠? 그리고 누군가가 지켜준다고요. 이 자리를 지켜줘요. 그런데 그 자리를 보면 보고 있는 약간 지지와 저항선 근처가 됩니다. 그러면서 거래량 캔들 이렇게 돌려 나가는 거 보이시나요?
주가도 이렇게 돌려 나가죠. 그리고 오늘 역시 이 종목도 거래량 캔들에서 상승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5일선 상승 반전. 그래서 왼쪽에 있는 차트와 오른쪽에 있는 차트를 좀 비교해 본다면 내가 왜 차트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매를 할 때는 당연히 재료도 보고 차트도 봐야 되지만 이렇게 N자 파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이 종목을 이렇게 처음으로 어처구니 맷돌의 어처구니 같은 캔들이 나왔을 때 이 종목을 어떻게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아래에 있는 거래량 캔들 꼭 확인하시면서 최소한 이렇게 보세요. 여기도 보면 5일선이 21선 골든 크로스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가 가파라진 시점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난번에 제가 종목을 한번 분석할 때 이왕이면 이 종목이 이렇게 돌려나가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돌려나가는 듯 하다가 이렇게 빠졌거든요.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이렇게 단기 고점을 이 거래일 전에 뚫어주더니 말씀드렸죠. 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위에서 도지가 나왔네요. 그리고 오늘 빵 터져주는 수확을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캔들의 모양, 거래량 캔들의 모양, 각각의 이동평균 순서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꼭 보시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식은 한 가지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 경험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경험을 어떻게 쌓느냐겠죠. 가치 있는 경험을 쌓느냐, 그냥 시장에 내 돈을 주느냐. 학원을 다닐 때도 가치 있게 학원비를 내느냐, 전기세만 내주느냐 이런 차이가 아닐까요? 오늘 영상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많이 얘기하지 않는 부분인데 거래량의 비밀이라는 주제라고 했으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많은 종목 차트 돌돌 해보시면서 성과 검증하시고 혹시 질문 있으면 답글을 주셔도 되고요. 어찌됐건 그런 식으로 한번 공부를 해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올게요. 감사합니다.